자, 오늘 수업이 좀 잘 되는 날은 아니긴 한데, 저 지금 오늘 학생들이 수업을 끝내고 갔거든요. 근데 이 단원을 다시 한번 천천히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래도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을 찍고 싶구나. 앞에 걸 좀 그러면 또 띄워놓고 찍는 거라 영상 올라가는 게 또 웃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만 오늘 좀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다 촬영을 하는 거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초창기에 생명의 형태가 이게 주어져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로 지구상에 약 요 정도 전에요. 3에서 4밀리언 정도 사이에, 그죠? 지구상에 얘네가 어고라는 과거 시제를 썼기 때문에 과거 형태의 동사를 쓰고 있지만, 보다시피 우리가 ever since, 그때부터 계속해서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서 뒤에는 현재 완료의 시제를 쓸 겁니다. 유기체가 발전을 해옵니다. 진화를 해온다는 얘기죠. 어떤 거냐면 다양한 생명체의 형태로서 진화를 해와요. 그 생명체 형태는 여기에서 여기에 이른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요. from to.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느냐? 작은 박테리아에서, 그리고 뭐 버섯에서 사과나무,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variety of는 various로 바꾸실 수 있고, 그리고 appear은 일형식 동사라 수동태가 또 쓰일 수 없고, 일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나타나다 라는 뜻으로 또 쓰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제 생명체가 등장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다양한 형태였다. 생명체가 등장을 했고 다양한 형태로 바뀌었다, 진화했다라는 거죠. 자, 대다수의 생명체들, 종들 같은 경우는 멸종을 하는 반면에 while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대다수의 종들이 멸종을 하게 됩니다. 건 뒤에 이제 형용사, 고라는 친구 뒤에 지금 좀 extinct 형용사, 멸종된이라는 형용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다라는 become의 뜻이 되거든요. 멸종이 되는 반면에 당연히 남아있는 종도 있겠죠. 생존한 애들은 뭐 하게 되냐, 성공적으로 adapt라는 단어는 어디에 적응하다라고 쓰고 싶을 때 adapt to 보통 같이 쓰게 돼요. 일형식 동사로 to를 쓰고 전치사를 써가지고 뒤에 명사를 쓰게 되는데, 이때 스스로를 뭐 적응했다라고 해서 이게 themselves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없어도 되고요. 얘는 그래서 강조의 제기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거는 얘 생존한 애들, 얘네들의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종들은 멸종을 했지만 어떤 종들은 생존을 해서 적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종으로 진화를 했다. 두 번째 문단에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어때요? 적응을 했다. 생존한 애들은 종은 적응을 했다. 성공적으로 적응을 한 거죠. 그래서 as of 2016, 2016년부터 과학자들은 무엇을 측정했냐면, 추산했냐면, 예측을 했냐면 대략적으로 1 트릴리언 species, 오늘날에 이 정도 1 트릴리언, 밀리언 100만, 빌리언 100만, 트릴리언 1000만, 그러니까 1000만 종, 대략적으로 1000만 종에 해당되는 종들이 오늘날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해요. 그죠? 그리고 걔네들 중에 라고 아우로브가 뭐뭐 중이라는 표현, 걔네들 중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은 당연히 앞에 있었던 1 트릴리언 species, 존재하고 있는 그 종들 중에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걔네들 중에서
오직 1.6 밀리언 여기 뒤에 생략된 게 스피시즈겠죠. 종들이 뒤에 R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문서로 저장이 되어져 있다. 얘네들이 살아있긴 한데 문서로 기록된 거는 1 밀리언밖에 안 된다. 저 천만에서 좀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되게 눈에 띌 만한 종들을 보는 거. 이 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들이었느냐? 진화를 해온 겁니다. 자신들만의 생존이라던가 적응이라는 그 과정으로 진화를 해왔던 일부 종들을 한번 보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인간이라는 삶, 인간의 삶을 어디에 관점 속에, 생각 속에 두게 되는데, 그죠? Put human's life into perspective.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도록, A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고려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요. 그러면서 분사구문, 이러한 한번 우리가 힐끗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invite라는 단어는 목적어, 목적보어 자리에 지금처럼 투부정사를 쓰셔야 되거든요. 질문하는 것을 묻게 되죠. 우리한테 질문을 주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장소인가? 그죠? 어디가 우리의 장소인가겠죠? 어디에서 이걸 이제 쓰고 있는데 넘어가게 되네요. In nature world, 자연 세상에서 우리의 장소는 어디인가? 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진화한 모습들, 일부 종들이 진화한 모습들, 생존해낸 모습들을 보니까 인간의 생명,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얘네들을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종들의 되게 놀라운 종들, 이 놀라운 종들의 이러한 진화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을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위치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사람들이 우리한테 묻도록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자연 세상에서 무엇인가, 우리의 장소는 무엇인가를 묻게 됐던 거죠. 얘는 의문사. 무엇이 우리의 장소인가?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ask 뒤에 간접 의문문을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종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놨고요. 문서로 적용된 점, 그리고 놀라운 종을 통해서,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 좀 의심을 하게 됐다. 그죠? 질문을 하게 됐다. 그런 글이 이 첫 단락에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봤더니 첫 번째는 자, 마인드 컨트롤링 패러사이트. 마음을 통제하는, 그 생각을 지배하는 기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패러사이트.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패러사이트 그거죠. 좀비 안트 펑거스입니다. 좀비, 개미, 곰팡이 이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명령문으로 시작이 돼요. 상상해 보세요. 명령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이미지라는 단어 뒤에 지금 그죠? 무엇인가. 자, 얘는 명령문 뒤에 쓴 게 아니라 이미지라는 동사 뒤에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명사가 목적어로 되어져 있고 그 앞에 이 친구는 의미상의 주어인 셈이에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이것을 상상해 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무엇인가가 비밀스럽게, 얘를 주어로 무엇인가가 비밀스럽게 당신의 몸에 들어와서, 동명사 1번, 그리고 동명사 2번,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요거를 기준으로 얘네 두 개가 병렬 구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enter라는 단어는 뒤에 명사를 바로 써야 되는 타동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명령문이죠. 끝났어요. 그러면 분사구문.
turn A into B. 당신을 B로 바꾸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당신을 뭐로 배우느냐? 뭐로 바꾸게 되느냐? 이러한 좀비 중에 하나로 바꾸게 될 텐데, 공상과학 영화의 좀비 중에 하나로 바꾸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봤을 때 무엇인가가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내 행동을 바꾼다면 아마 너는 무엇으로 바뀐다? 영화 속에, 우리가 SF 영화 속에 볼 수 있는 좀비 같은 걸 너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좀비에 비유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를 좀비로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대시 가리키고 있는 거는 직접 문장이겠죠. 지금처럼 우리가 좀비로 바뀐 이런 거. 사운드라는 단어는 이 형식 감각 동사. 그러니까 뒤에 형용사. 그거 오싹하게 들리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That's exactly. 그걸 정확하게 의문사. 어떻게? A parasite fungus. 이렇게 기생하는 곰팡이균. 무엇이라고 불리우는 좀비 안트 펑거스라고 불리우는 곰팡이균이 얘네들은 또 어디에 살고 있는데 열대우림 숲, 전 세계적으로 열대우림 숲 안에 거주하고 있는, 또 ing로 꾸며주게 되죠. 얘는 뭐 PP 형태의 분사고요. 얘 같은 경우는 분사 구문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문장의 주어랑 똑같으니까 이 패러사이트 펑거스, 이 친구에 대한 설명, 얘네들 어디에 살고 있는 분사 구문. 열대우림에 살고 있고, 어쨌든 이 종이 어택지, 여기가 동사입니다. 공격을 합니다. 누구를 공격하게 되냐면 개미 군집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오싹하게 들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얘네들이 개미 군집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을 겁니다. 자, 발생되어지는 것은 의문사 발생되어지는 what happened, 무엇이 발생되는지는 보다는 발생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나쁘지 않죠. 그죠?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 자리고요. 보다시피 지금 뒤에 문장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자를 쓰고 있어요. 발생되어지는 것은, 문장이 주어다 보니까 동사는 is.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대절 안에 포자입니다. 이 곰팡이균으로부터의 포자가 주어죠. 포자가 land on, 어디에 착상을 하게 되냐, 붙게 되냐면 이 개미에게 붙게 됩니다. 이 개미는 음식을 찾고 있는 개미였고요. 그죠? 숲에서 음식을 찾고 있는 개미한테 붙었을 때 그것은 infect, 개미를 감염시키게 되죠. 이때 말하는 그것은, 앞에 나오는 포자는 지금 복수형이니까 받을 수 없고요. 얘의 it은 아마도 이제 fungus, 펑기가 복수기 때문에 이 펑거스, 곰팡이균이 감염을 시키게 되는데 개미를 감염시키게 돼요. 포자라는 것이 붙게 되면은 곰팡이균이 이제 감염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그 곰팡이균이 올라타게 됩니다. 어디에 올라타게 되느냐?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개미. 이거는 it는 앞에 있는 개미를 가리켜요. 다른 대명사죠? 그것의 중앙신경계에 올라타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동사, 통제를 하게 되는데, 쉼표 뒤에 end니까 무엇을 통제하게 되냐면 개미의 뇌를 통제하게 되죠. with a special chemical, 특수 화학 물질로 인해서, 특수 화학 물질을 가지고서 뇌를 통제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소재 제시. 제일 처음에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과 이거에 뭔가 통제를 받았을 때 얘랑 좀비랑 좀 비교를 했었잖아요. 요거를 통해 가지고 소재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어디에다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느냐? 바로 기생 곰팡이. 다시 말해서 좀비 개미 곰팡이. 이에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곰팡이의 포자가 개미한테 이게 딱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뭐를 하게 되냐면 신경계로
신경계를 통제하게 되죠. 신경계를 지배. 올라타고 뇌를 지배하게 됩니다. 통제. 특수화학물질을 통해 가지고 요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희생자는, 여기서 말한 희생자는 당연히 개미겠죠, 그죠? 왜냐면은 그죠, 곰팡이는 희생자가 아니죠. 여기서 희생자는 그렇게 곰팡이의 포자에 노출이 되어진 그 개미. 그 개미는 does not act, 뭐처럼 행동하진 않냐면 개미처럼 행동하진 않습니다. 그럼 무엇처럼 행동하느냐? 바로 나데이 법비구미. 걔네들이 행동을 하는데 like a zombie. 좀비처럼 행동을 해요. 그죠? 그것은 다시 말해 stop searching. 이때 그것은 앞에 나왔던 그 개미, 그 좀비 개미는 stop 뒤에 동명사.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으로 쓰여지죠. 얘는 누구로는 쓸 수 없다. to search로는 쓰실 수 없다. 음식을 찾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죠? 자신들의 군집, 그 개미 군집을 위한 음식을 찾는 것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하게 돼? 대신에는 부사입니다. 첫 번째 이 뒤에 동사 1번 stop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climbed up 올라가게 되죠. 나무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세 번째 and holds on to 어디에 매달리게 되냐면 나무 잎사귀나 혹은 가지에 매달리게 되죠. 나무 잎사귀나 가지 어떤 곳이야? 걔네들 그 개미들이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곳인데 그 곰팡이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곳이래요. 이거 아까 학생 중에 한 명이 알아다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죠? 네, 설명을 해줬는데 이 곰팡이균류가 이제 나뭇잎에 매달리도록 이제 통제를 하는 이유가 걔네가 만약에 이 개미들 무리해서 죽게 되면은 개미들이 그 개미들을 치운답니다. 그러면은 걔네가 곰팡이균이 다시 올라붙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개미들한테 노출이 되지 않는 다른 곳으로 보내놓고 걔네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요. 곧 맞아 이 포자의 줄기죠. 줄기라는 것이 자라게 되는데요. 어디서부터? 바로 그 개미 머리의 뒤쪽으로부터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부터 더 많은 포자가, 여기서부터 더 많은 포자가, 거기서부터 그죠? 뒤쪽으로부터의 더 많은 포자가 어디에 더 많은 개미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무 아래에 있는. 나무 줄기로부터, 포자 줄기로부터, 그러니까 포자 줄기가 자라는데 개미 머리의 뒤쪽에서부터 자라게 되고 이제 그곳으로부터 뒤쪽으로부터 더 많은 포자들이 더 많은 개미, 나무 아래에 있는 개미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죠? 되게 잔인한 방법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동격에 대한 쉼표예요. 잔인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냐면 바로 이 곰팡이균의 영토를 expand, 확장시킬 수 있는, 자기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잔인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요. 잔인하죠. 머리 뒤로부터니까 얘는 웨어리라고 쓰셔도 되는 건데 사실상 이거는 방향성을 좀 더 나타내주면은 해석하는 게 좋기 때문도 있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앞에서 했던 것들로부터 더 많은 곰팡이 균류들이 이제 나무 아래에 있는 더 많은 개미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from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toughest animal. 지구상에서 가장 거친 동물, 강한 동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더 플러스 최상급, 그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이 느림보 동물이라고 하는 완보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게 되면은 좀비의 안트 펑기, 펑기라는 건 앞에는 펑거스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펑기라고 나왔잖아요. 얘는 펑거스의 복수 형태입니다. 곰팡이균의 단수 형태.
얘가 플러럴 복수 형태. 그래서 reproduce 번식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어떻게 번식했어요? 개미를 조종했죠. 그죠? enslave 불쌍한 개미를 노예로 삼음으로써 이를 노예로 삼음으로써 얘네들은 번식을 했던 반면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on invertebrate vertebrate란 단어가 척추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낫이 붙었기 때문에 무척추의 종인데 무엇이라고 불리워지는 타디그레이드라고 불리워지는 타디그레이드가 완보동물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종들은 PP 형태 분사 그리고 스피시즈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동일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on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얘는 단수 취급 얘는 단수와 복수가 동일하다. 저기 on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기에는 뭐를 썼다? is를 썼다. 얘들은 극도로 difficult, 어렵습니다. 뭐 하기 어려워? 죽이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earning, 분사구문 얻게 된 거죠, 걔네들이. 무엇을 얻게 됐냐면 이 타이틀을 이름을 얻게 된 거거든요. 바로 가장 거친 동물, 되게 강한 동물이 끈질긴 동물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끈질긴 동물이다 라는 애칭을 얻게 됩니다. 애칭의 일부 타이틀을 얻게 된 거죠. 자, 걔네들의 주된 서식지, 그러니까 이 완보동물이라는 친구들의 주된 서식지는 바로 어디냐면 wet area입니다. 되게 습지대 같은 데서 많이 산대요. 예를 들게 되면 tropical rainforest, 열대 우림기후 같은 그런 곳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freezing waters, 되게 어는 것과 같은 해협이죠. water s가 붙었다는 거는 이제 영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물들, 영해. 그 arctic이라는, 그죠? arctic ocean, 극의 북극지대의 말하자면 이 바다의 이 영해들, 얼 것 같은 영해들, 이런 걸 살 수 있고요. 심지어 당신의 정원에서도 얘네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첫 번째 얘네 주된 서식지에 대한 게 웻랜드, 웻랜드에 대한 게 있고, 이게 1번이 아니죠? 웻랜드 맞죠?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웻랜드가 있고, 맞아요. 두 번째가 freezing waters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세 번째는 당신의 정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걔네들은요 작습니다. 얘네들은 어제 완보동물이었던 타디그레이드, 이름도 이쁘네요. 어쨌든 얘네들은 as small as, 원급 비교입니다. as 구문이고요. 여기에는 형용사의 부사의 원형을 쓰게 돼서 원급 비교라고 하게 되는데, 얘는 지금 비동사 뒤에 들어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형용사 형태를 적은 거고요. 뒤에 있는 as는 비교의 대상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마침표, P는 여기서 마침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장의 끝에 있는 마침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극소 지역이기 때문에 at이라는 공간의 전치사를 쓰게 된 거고,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 그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그 주어 동사는 명사를 수식. 당시 쓰게 되는 모든 문장의 끝에 있는 마침표만큼이나 작다라고 이야기하면 엄청 작죠. 자,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이니 뒤에는 명사를 쓰셔야 되고요. 근데 걔네들의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크기가 지금 저 마침표만큼이나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고 연결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employ,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고용을 하게 돼요. 1년에 되게 놀라운 생존적인 택틱, 전술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돼요. 작지만 얘네 생존 전술이라는 게 있대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걔네들이 putting them, 그것들을 어디에 끓는 알코올이라던가 극도의 추운 지역에 넣는 것은 동명사 주어가 되죠. 그 완보동물을 어디다가 집어넣게 되냐면 끓고 있는 알코올 혹은 또 첫 번째는 여기다가 넣게 되고요. 그리고 5월이라는 걸 기준으로 두 번째 전치사 명사, 이제는 극도로 추운
추운 곳, 그게 바로 요 정도가 해당이 되는, 이건 동기압이 오브가 되죠. 마이너스 272도까지 해당이 되네. 여기에 놓는다 하더라도 걔네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 자체가 그것들을 죽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얘네들 생존적, 되게 놀라울 만한 생존에 대한 전략이라는 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괜찮죠? 자, 보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니까 배고픔, 여기가요, 배고픔이라던가 목마름, 이게 주어인데요. A or B로 이어졌을 때에는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둘 중에 어떤 것도 몰라요. A 혹은 B거든요. 근데 영어라는 단어 자체가 어쨌든 역사가 깊지 않죠. 또 혼돈을 주는 거, 되게 귀찮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동사 근처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단수이기 때문에 이제를 쓴 겁니다. 목마름에 맞춰서. 그것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는 목마름이라던가 배고픔도 없다. 다시 말해서 걔네들은요,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이도 살 수 있냐면 음식과 물이 없이도 살 수 있어요. For decades면 수십 년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얘가 보통 10년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이요. for 뒤에 숫자 명사. 그리고 걔네들의 outer space, 어떤 외부 공간이거든요. 외부의 space, 우주의 진공, 외부 우주의 진공 상태도 can stop them. 그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역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either를 썼던 이유는 또한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also의 개념, 그리고 to의 개념이긴 한데 to 같은 거는 긍정문에서 쓰게 되는 거고, 여기서 보게 되는 either는 앞에 있는 stop이 아니라 부정문인 낫이 있기 때문에 이 to 대신에 either를 쓰는 겁니다. 또한 역시의 표현으로. 다시 말해 걔네들은 보내지게 됐어요. 언제 보내졌냐면 2007년에 우주로 보내지게 됐고요. 첫 번째. 그리고 발견이 되어졌죠.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되어졌느냐? 바로 to have survived. 생존을 한 상태로 발견이 되어져 있다 라는 겁니다. 발견된 것보다 이전에 걔네가 생존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태가 지금처럼 have 플러스 pp 형태의 완료형을 썼다는 거는 문장의 동사보다 이 친구가 먼저 발생했습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진공의 노출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거죠. 얘는 슈퍼에서 나오는 survive입니다. life. 얘를 초월하여 살다. 그러니까 진공의 노출을 초월하여서 살게 됐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냐면 이게 첫 번째. 목적어 1번 노출. 두 번째는 치명적인 태양의 광선입니다. radiation. 방사능 같은 광선이죠. 그것도 for 10 days. 10일이라는 꽉 찬 10일 동안에 걔가 이제 태양의 광선, 그거에 의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는 숫자의 기관 명사 이렇게 쓰여져 있죠. 얘 같은 경우는 그 친구가 얼마나 거친다기보다는 되게 질긴 동물인지에 대한 설명을 열거하고 있고요. 그죠? 대명사적인 부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선 자, 어떻게 타디그레이드가 생존을 하는지 이러한 가혹한 환경들에서요 라고 물어보죠. 메커니즘이 궁금한 거예요. 이러한 가혹한 환경들, 극도로 춥거나 덥거나 진공 상태, 세 가지 나왔어요. 더운 상태, 추운 상태, 진공 상태. 이러한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나요? 라고 묻죠. 많은 것들이 여전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걔네들의 생존적 전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트릭, 걔네가 말하자면은 이러한 건기와 싸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그래서 employ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대명사, 여기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적용하고 있는 하나의 전술은 바로 무엇이냐? 걔네는 상대적으로 잘 문서로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요. 걔네들이
바로 무엇에 의존하고 있냐면 얘는 다 얘네들 가리키죠. 얘들은 바로 의존을 하게 되는데 크립토바이오시스라는 것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크립토바이오시스라는 것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크립토바이오시스 이거 뭐 뒤에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휴면기라는 뜻입니다. 휴면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죠. 상태 여기에 의존을 한대요. 얘들 어떤 거냐면 이것은 휴면 상태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은 앞에 있는 요거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이즈를 쓰고 있고요. 쉼표이기 때문에 위치밖에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the time 이 생략된 관계 부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관계 부사. 어떤 상태냐면 걔네들이 didn't die 죽지 않고요. 그렇지만 go into state 죽진 않았는데 얘네들이 나데이 범비공이죠.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거냐면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어떤 상태? 걔네들의 신진대사가 감소하는 상태. 그래서 where이라는 것으로 앞에 있는 상태를 꾸며주는 이것도 관계 부사로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그죠? 이거는 in 위치로 바꾸실 수 있죠. 이 상태. 예전에 이거 동격의 대수로도 바꿔도 사실상 틀린 문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메타볼리즘, 신진대사가 감소를 해요. 어디까지 감소를 한다라는 전치사 투입니다. 0.01% 일반 활동의 0.01%까지 감소를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는 그런 시대를 크립토바이오시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걔네들은요 이것을 합니다. 이것을 하는 거는 크립토바이오시스라는 걸 한다는 거죠. 앞에 있는 이런 상태를 하게 되는데 뭐 함으로써 컬링 업 이거는 뒤에는 이렇게 휴면 상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쓰고 있죠. 말아 올리고 그리고 첫 번째 말아 놓고요. 두 번째 drying out their body 그들의 몸을 건조시킵니다. 걔네들은요 어떤 상태에 남아져 있냐면 걔네들이 몸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dry out 말렸잖아요. 수분이 없는 상태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dehydrate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dehydrate 상태를 for decades 이것도 수십 년 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avoid 뒤에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게 되고요. 얘네들은 그래서 무엇을 피하게 되는 거냐면 완전히 그죠 말라가는 거. 도라는 동사 뒤에 형용사 그 뒤에 형용사를 써서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become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완전히 마르는 걸 피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완전히 마르진 않냐면 일부 프로텍턴트 그러니까 보호 물질이 있습니다. 프로텍턴트 이게 매체 같은 거죠. 물질 같은 거 그들의 몸의 안에 질량 속에 몸의 질량 속에 보호제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방을 해주죠. 그래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앞에 있는 프로텍턴트 보호제. 그래서 뒤에 보면은 동사가 prevent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 보호제는 어때? 주요한 컴포넌트, 걔네들의 세포의 주요 구성 요소 같은 것을 예방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구성 요소에는 당연히 어떤 것을 포함을 하고 있냐면 요거는 앞에 있는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이죠. 얘네들 요거 그 구성 요소 DNA 같은 거를 포함한 그런 것의 구성 요소. 얘는요 또 중요한 게 나오네요. prevent A from ing. 여기가 이제 A에 대한 얘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prevent A from ing잖아요. 그래서 A가 ing 못하게 하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 ing는 앞에 있는 A가 영향을 주는 거 맞죠?
요거와의 연관성이 여기 ing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 주된 구성 요소는 지네가 파괴를 하는 게 아니라 파괴가 되어지는 둘의 관계가 수동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동명사의 being 플러스 pp 형태, 수동태의 형태로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되게 영장 문제로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주된 구성 요소, 그러니까 DNA를 포함한 세포의 주된 구성 요소가 파괴가 되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답니다. 이 보호제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요, 뭐 해줬을 때 바로 아이고 익스포즈드, 이게 PP 형태, 이거는 접속사는 살려둔 거고요. PP 형태의 분사, 노출이 되어졌을 때 누구겠어요? 걔네들. 완보동물? 걔네들이 노출이 되어지는데 물에 노출이 되어졌을 때, 물에 노출이 되었을 때 걔네들은 리하이드레이트, 다시 수분을 충족시킵니다. 수분이 다시 충족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깨어납니다. 왜냐면 얘네 잠자는 휴면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물에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자, 그들의 능력인데 극도의 열과 추위와 방사능과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 걔네들을 다룰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가 뭐하고 있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밝혀진 거는 없지만 여전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지금 문서로 기록된 거는 얘네들이 휴면 상태, 그죠? 크립토바이오시스 그거에 놓여져 있을 때다라는 얘기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이걸 붙여서 같이 연결을 해서 잘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뒤에 수업도 이제 차차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